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유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 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파트 1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꾸준히 계속 해오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파트 5의 세 번째 시간, 두 번의 강의에 걸쳐서 성인 교육자, 성인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고, 그 성인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코칭과 코칭 스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코칭이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코칭과 티칭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그 개념을 좀 복습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직장 내 교육 훈련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직장 내의 교육 훈련이라는 것은 어디 그 다른 교육 업체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 이미 그 직장 내의 색깔을 좀 가지고 있는 선배가 새내기의 신입사원들을 교육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1번이 일단 비용이 감소한다. 그렇죠. 실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비용이 감소한다. 2번 교육 훈련과 업무가 직결되어 있다. 직무 수행과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내용이 현실적이다. 상사나 동료 간의 이해와 협동 정신이 강화된다. 참가자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교육 효과가 증대된다. 5번은 지금 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5번은 직장 외 교육 훈련의 장점이고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저희가 직장 내에서 선배가 후배를 교육하기 때문에 따로 교육 업체에다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감소가 되고요. 교육 훈련과 업무가 실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선배가 네가 앞으로 이런 업무를 할 때 내가 해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우리의 회사는 이런 분위기여서 뭐 회식 갔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업무를 할 때는 누구한테 뭐 이렇게 보고를 하면 된다. 이 상사의 성격은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실제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야만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내용들까지도 저희가 교육이 된다는 부분에서 직장 내의 교육 훈련은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관리자의 교육 훈련 기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저희가 그 대상에 따라서 하급 관리자가 있고 작업자가 있고 관리자급까지 나눠 가지고 대상에 따라서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도 나눠봤고, 그러면 관리자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세미나하고 모의 훈련하고 행동모델법, 사례연구법, 5번 멘토링 시스템. 여기서 제일 관리자의 교육 훈련 기법으로 먼 것은 바로 멘토링 시스템이죠. 멘토링 시스템은 저희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하급 관리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막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업의 문화나 조직의 목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알리기 위해서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고 얘기했고, 실제 그 밑에 팀원들이나 실에 그 많은 사람들을 좀 끌고 가야 되는 관리자급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 세미나나 모의 훈련하고 뭐 행동 모델하고 그리고 사례 연구법이 실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당신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좀 진행을 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번 파트 교육 훈련 파트에서는 그 하급 관리자, 작업자, 관리자급 각 대상에 따라서 그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부분 좀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책에 있는 걸 다시 저번 시간에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죠? 관리자의 교육 훈련에는 모의 훈련, 사례 연구법, 역할 연기법, 행동 모델법, 감수성 훈련이 있고, 관리자도 하위 관리자, 중간 관리자, 최고 경영층. 사실 관리자를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너무 세분화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관리자급도 그 관리자의 직급에 따라서 내가 데리고 가야 되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는 개념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위 관리자 교육 훈련이 이렇게 멘토링과 강의식이었죠. 그죠? 멘토링은 하위 관리자를 교육시킬 때 쓰는 기법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은 그 파트 5의 코칭과 코칭 스킬입니다. 자, 코칭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실제 여기에 관심이 있으셔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코칭이라는 거가 결국에는 굉장히 방대하고 어려운 한 분야거든요. 그러면 코칭이 뭔지 한번 볼게요.
개인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뛰어난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관계입니다. 그죠? 이게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로서 내가 아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협력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알아가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배우고 우리가 같이 상승해 나가는 관계다, 협력관계다라는 그 의미로 좀 보시면 되는데, 관리자나 상사가 성과 관련 문제를 해결하거나 직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상호 과정이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좀 포커스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협력관계와 상호 과정이라는 것을 조금 보셔야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학령기 시절을 저희가 대학교 때까지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티칭과 확연하게 다르는 코칭의 개념을 우리가 관리자급으로 우리의 팀원들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이제 나의 하급 관리자를 이끌어가는 매니저, 관리자로서 코칭의 기술을 좀 익혀야 된다라는 의미로 파트 5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정말 수박의 겉핥기도 정말 혀만 살짝 되는 그 정도의 범위예요. 이 코칭이라는 부분이. 여러분께서 전문적으로 저도 이 코칭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서 앞으로도 제가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 분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방대하고 사람의 이렇게 보세요. 개인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잠재력 개발도 어려운데 타인의 잠재 능력을 인정하고 그걸 개발해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티칭은 내가 아는 지식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면 됩니다. 하지만 코칭은 내가 뭔가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바라봐주고 일깨워주는 걸 한다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얘기만 들어도 저는 아직까지 관심은 있지만 전문적으로 좀 관련 서적을 보고 스스로 공부는 하긴 하지만 코칭을 1:1 코칭을 해서 누군가를 개발하고 잠재 능력 부분을 좀 건드려주고 하는 게 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더라고요. 과연 내가 누군가의 잠재 능력을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나의 역량이 그 정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꾸준히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제가 지금은 티칭을 하는 티처로서, 교육자로서이지만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제가 저의 경력이 쌓이고 연륜이 좀 쌓이면 이 코칭을 해서 좀 활동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정의를 좀 볼 건데요. 코칭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또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개인 잠재력 실현을 위한 학습과 성장 관점의 정의가 있고요. 목표 및 업무 달성 등의 목적 관점의 정의가 있고요. 코칭 일련의 과정과 상사와 직원 간의 관계 중시 관점의 정의가 있습니다. 코칭이라는 것 자체가 정의 내리는 것 역시 분야별로 다르게 정의가 내려질 수 있다라는 거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코칭이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어떠한 관점에서의 정의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책의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개인 파트에서 성장 관점을 위한 정의인지 아니면 목적 관점의 정의인지 관계 중시 관점의 정의인지 각각 약간 다른 의미의 정의를 갖고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팁 보시면 코치라고 실제 어떤 한 브랜드를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코치가 원래 마차잖아요. 끌고 가는 마차 그림이 있는 브랜드가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끌고 간다. 그렇게 끌어준다라는 의미로 코치가 사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철학도 나오고 장점과 어려움도 또 나오고 하는데, 장점과 어려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점이라는 것은 직원 스스로가 진실되게 만든다. 상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너는 이런 장점이 있고 너는 이런 잠재 능력이 있어 라는 걸 바탕으로 하는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면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코칭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코치가 코칭을 받는 사람이 자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을 계속 던져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걸 내가 이런 거는 이렇다라고 뭔가 지식을 주입하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
그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꺼내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자극시켜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문제와 맥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요. 그냥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말이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물을 먹고 싶게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잡고 싶게끔 하고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다 코치의 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좀 더 새롭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행동 변화를 중시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코칭의 단점이라고보다 어려움이라고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오히려 티칭은 코칭보다는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쏟아내는 것이 그러니까 티칭이라고 하면, 코칭은 이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 스스로 진실되게 되고 새롭게 만들 수 있고, 굉장히 그 티칭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인 제약과 관리자의 태도, 이 코칭을 하는 관리자가 정말 코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지 않으면 사실 말은 코칭이라고 하면서 실제 티칭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코칭이 생각보다 간단한 기술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다 관리자로 성장을 하고 실제 관리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오히려 제 말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저도 제 후배랑 같이 업무 협력을 하다 보면 뭔가 코칭을 통해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제가 깨워주고 건드려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 5가지, 10가지 뭐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면 오히려 한두 가지 질문으로 그거 좀 해줄래? 라고 해서 그냥 빠르게 업무를 진행하고 싶은 경우가 사실 더 많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관리자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경직된 조직 문화 역시 관리자가 코칭을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으로 작용을 합니다. 저도 사실 자신 있게 나는 코칭을 하고 있는 관리자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내 업무에 치이는데 나의 후배까지 이렇게 일일이 그 미래지향적으로 행동 변화를 가지고 오는 이 코칭 자체를 1대1로 붙어서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보고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리자급으로 이 코칭에 대한 개념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코칭을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자체를 코칭이라고 하면 코치를 해주는 사람이 있고 코칭 고객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코칭하면 내 그러니까 나의 코칭을 받는 코치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고받고 상호 협력 관계라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내가 너를 성장시키고 너의 성장을 통해서 내가 성장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공자의 그런 말이 있죠. 3명이 함께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예전에는 그 생각을 했어요. 뭔가 잘하는 사람들만 보고 내가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하는 사람을 보고는 그 잘한 모습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저런 모습은 아닌데 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라는 반면 교사로 또 나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고 뭔가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게 뭐 비판하려고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긍정적이고 학습하려는 그런 자세로 행동을 조금만 틀어주시면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그죠? 하면서 어려움도 겪고, 특히나 그 얘기하죠. 사람 상대하는 일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하시죠. 마찬가지로 저는 사람을 상대하는 그 일이 굉장히 어려운 걸 알고 있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그 일로 어렵지만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 역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상대하는 그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그것을 업으로 삼고자 하는 나의 후배들을 또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쭉 해오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팀장으로서, 실장으로서, 매니저로서 내가 나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를 이 코칭의 개념에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파워먼트라고 굉장히 요새 많이 그 조직에서 쓰는 단어예요. 임파워먼트. 이게 권한 이양이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팀원으로 맨 마지막에 직급에 있었을 때 내가 했던 일과 점점 직급이 올라가서 내가 하는 일들과, 그리고 실제 그 조직에서 내가 관리자급으로 밑에 사람들을 컨트롤해가는 관리자급의 사람이 됐을 때 사실 해야 되는 일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서 실제 나의 밑에 팀원들에게 어떠한 권한을 부여해서 그들이 그 권한을 이제 이행함으로 인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실제 고객을 상대할 때 조금 더 자기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끔 권력을 이양해 줘야 된다라는 그 의미인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학생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까지 다 하고 미분적분을 배우고 있다고 치면 이제 뭐 1 더하기 1 하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내가 1 더하기 1 했던 그때의 생각을 사실 그래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의 역지사지로 얼마나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그 과정을 겪어가는 것을 사실 지켜보지를 못하거든요.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것밖에 못해? 좀 빨리빨리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들 자체가 아직까지 미숙하고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초창기가 있고요. 누구나 새내기가 있고요. 누구나 신입사원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역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모듈 A에 그 실제 실무를 하는 그 업종에서 좀 이제 자격증 취득하고 모듈 B까지 따겠다고 하신 분들은 대부분 관리자급으로 성장하고 이 자격증이 여러분의 업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임파워먼트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부장이야, 부장이. 그 직급이 내 직급이 부장이다. 그러면 남들에게 부장님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부장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만 가지고 주임이나 대리나 과장이나 다른 직급들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 믿어주라는 거죠. 그 얘기 있죠. 의심이 나면 쓰지를 말고요. 썼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의 부하, 내 밑에서 일하는 그들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믿어주겠어요?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직원이 되라.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로 고객을 대한다고 하면 고객이 뭔가 컴플레인을 하고 뭔가 요구를 했을 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정도 요거는 제가 제 손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될 때 내가 과연 이 자리에서 나의 일로 이거를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 것 같아요. 실제 저는 들었던 적도 있고요.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뭐 하고 있지? 나는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지? 라는 생각이 사람들은 다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급인 우리는 내 밑에 그 팀원이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성을 가지고 조직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저는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좀 강력하게 주장을 좀 해봤는데요. 책에서 읽는 부분은 굉장히 그냥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하지만 실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지금 임파워먼트를 하고 있는 관리자인가, 내가 실제 관리자가 됐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믿고 나의 부하 직원들에게 권력을 이양해 줄 수 있을까,
한두 번 좀 참으셔야 돼요. 딱 봤을 때 답답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기 일을 시켜놓고 내가 그 일이 클리어하게 완성되기까지 저한테 질문이 뭐 5가지, 6가지 있어요. 그 질문에 대답해 주는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하면 내가 그 일을 처리해버리고 손 대는 것이 10분, 20분이면 훨씬 더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고 모든 걸 제 손으로 하려고 했던 적이 저 역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은 계속 저한테로 몰리고요. 그 조직원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성장해 가는 그 과정을 위에서 보는 게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인내력을 테스트한다고 생각하고 나 역시 초보 운전이었던 적 있잖아요. 다들 새내기였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주고 바라봐주는 그런 관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칭 스킬은 여러분께서 반드시 좀 익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시험에도 보죠. 5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중간에 한 가지를 바꾸면서 문제화시키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잘 알겠어요. 여러분 모듈 A의 고객 커뮤니케이션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또다시 나오는 겁니다. 자, 질문 스킬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질문을 던져놓고 그의 답변을 듣는 거는 그만큼 그들의 정보를 얻는 거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지금 애로사항은 뭔지, 문제점은 뭔지, 어떤 걸 도움을 받고 싶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경청하는 거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홀리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한다고 하면 뭔가 코칭 받고 싶겠어요?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겠죠. 그리고 직관 스킬입니다. 직관 스킬은 좀 볼게요. 코치는 자신의 직관을 활용하여 코칭 스킬로 승화시키되 생각하지 않고 예측하지 않으며 리드하지 않는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직관적으로 삘이 빡 오는 뭔가를 느낀다는 거죠. 그죠? 그만큼 코칭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관을 활용해서 코칭 기술로 승화는 시킨데 예측하지 않으며 리드하지 않는다. 굉장히 어려운 스킬이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고 많은 케이스들을 보면서 차곡차곡 쌓이는 그 코치의 숙련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번째 보시면 자기관리 스킬입니다. 굉장히 저는 여기서 딱 했는데요. 저 역시 그 신입사원 그 교육을 간다고 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얘기해주는 어떠한 기술들이나 어떠한 그 이론적인 지식들이 실제 나는 그것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전화 333 법칙 얘기하면서 3번 울리기 전에 받고, 끊기,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죠? 과연 나는 그렇게 전화를 받고 있는 것인가? 나는 과연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코치는 자기 자신부터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코치를 받는데 나한테 코칭을 해주는 그 관리자가 본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 코치를 받는 사람이 따라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정말 최측근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는 하는데, 자, 인정은 합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요. 또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쳐서 약간 쉬어야 될 때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빨리 달려나가고 속도를 내는 것보다 어떠한 방향인지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갈 수 있는데, 내가 뭔가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나의 코치가 때때로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그죠? 자기 관리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방향성이 확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안 따라가겠습니까? 분명히 여기서는 멘토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요. 저 역시 멘토가 있어요. 멘토랑 시간을 좀 많이 보내보고,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면 멘토님도 사람이라서 저럴 때 힘들어하고 저럴 땐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나보다 뛰어나고 나에게 코칭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믿음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확인 스킬입니다. P코치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로서 P코치의 미래와 현재, 과거를 확인한다. 자, 예를 들면요. 자, 친구랑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친구가 길을 찾아오는데 저는 먼저 도착을 했어요. 전화를 했어요.
거기 찾아가고 있는데 나 길을 잘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거기서 보이는 게 뭔지 나한테 얘기해봐. 바로 지금 네가 있는 곳이 어딘지 나에게 알려줘봐 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코치를 하려고 하면 그 피코치가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고 질문을 통해서 내가 확인한 바가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코치의 미래와 현재, 과거를 확인한다. 여러분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빡빡하고 내가 오늘 계획한 일들도 다 끝내지 못하는 회사 생활을 아마 여러분 보내시고 계실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빡빡한 업무 일정에 바쁘다 바빠를 입에 달고 사실 텐데 누군가를 코치를 하면서 그 피코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체크하고 확인해 가는 과정을 거치는 게 쉽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어렵겠죠. 그러니 관리자가 코치를 통해 코칭 활동을 통해서 그 나의 그 밑에 직원들이나 부하 직원 그리고 후배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코칭 모델 두 가지를 좀 볼 건데요. 자, 이 모델은 바로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진행 과정 설명하고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변화 행동을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그 코칭 모델과 단계별 스킬에서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목표를 너무 당연하죠. 그죠? 코칭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나의 피코치, 내가 코치를 하고 있는 이 코칭 과정을 나랑 겪고 있는 그 피코치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 정확히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찾는다는 거죠.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결국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은 뭐였죠? 행동의 변화죠. 나아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좀 알아야 되실 분이 스마트 기법이라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도전적이고 현실적이고 달성 기한을 잡아놓는 그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후배들을 코칭을 가끔 해요. 진짜 어렵긴 하지만 너 목표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자기의 목표를 수립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그때 깨닫습니다. 우리가 목표라는 단어를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목표가 이루고자 하는 거지 라고는 개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의 목표가 뭐야? 써봐 라고 하면 오히려 목표를 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이 기법을 쓴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목표가 효녀되기예요. 제가 요새 하고 있는 건데요. 효녀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인생의 목표를 잡았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효녀, 착한 딸 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효녀는 뭔가 선물을 많이 주고 자주 만나러 뵙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저 거리적인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은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리자라고 제가 목표를 잡았어요. 효녀 대기에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일주일에 3번 전화 드리기라고 했고요. 측정 가능한 것은 종이에 썼습니다. 일주일에 3번 월수금으로 잡았고요.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할 때 엄마나 아빠한테 전화를 좀 해야겠다라고 측정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었어요. 저한테는 엄청 도전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 업무에서 점심시간 맞춰서 점심 먹기도 빠듯한데 점심 먹고 난 뒤에 커피 마시면서 부모님한테 전화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저한테 도전적인 과제였고요. 체크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전화하는 거는 당장 KTX를 타고 매주 갔다 왔다 하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달성 기한을 정했습니다. 제가 3달 동안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보고 우리 딸 달라졌네 라는 얘기를 듣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제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점점 더 소원해지고 그걸 좀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목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마트 기법으로 해서 여러분이 SMAT 모듈을 달성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세우셨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조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액션 플랜들을 좀 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시험이 4월달 첫째 주쯤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이미 신청을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아직 내가 그냥 동영상 강의는 들었지만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복습을 하지 못했다 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1시부터 3시까지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한번 읽어보겠다라든지 뭔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을 좀 짜셔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단순하게 SMAT 공부하기라는 것보다는 실제 액션으로 취해지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라는 것은 확실한 거죠. 그죠? 그래서 코칭 모델을 한번 봤고, 두 번째 코칭 모델은 그로우 모델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목표를 설정하고 코칭 주제를 설정하고 그리고 현실 점검하고 변화를 위한 현재 위치 파악. 굉장히 코칭 모델은 유사합니다. 코치가 피코치에게 코칭을 하는 그 과정에서 모델을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런 코칭 모델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교과서에 책에 있는 그 부분을 조금 코칭 스킬에서 코칭의 5가지 스킬은 제가 여러분한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코치의 모델 그 2가지에 대해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그로우 모델에서는 그 각 단계별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칭 그 스킬에서 질문하기가 제일 첫 번째로 나왔잖아요. 만약에 우리는 지금 피코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 다 코칭을 하는 코치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면 각 단계별로 우리가 피코치한테 어떤 질문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단기, 장기 목표 설정 및 회기별 목표 설정.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우리가 이번 연도의 목표는 뭘까? 이번 연도의 목표는 어떻게 잡을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의 목표는 또 어떻게 잡을 것이며, 상반기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분기별로는 또 어떻게 잡을 것이며, 그 분기별로 그 1, 2, 3월 달에 월별로는 또 어떻게 잡을 것이며, 월에 이룰 수 있는 그 목표를 우리가 실제 이루기 위해서 매주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며, 그 주에서 또다시 매일의 목표, 그 액션 플랜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코칭 모델을 하다 보니까 그 목표 수립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결국에 시간 관리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리 특강을 하고 시간 관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여러분한테 꼭 시간 관리에 관련된 책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2번째는 현재 어떤 상황에 있으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탐색한다. 이거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현재의 위치. 현재를 탐색하고 현재를 확인한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3번째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방법을 작성을 한다. 여기서 목표를 설정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 회의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세부 방법을 작성하는 겁니다. 제가 뭐 일주일에 3번 월요일부터 월수금 해서 뭐 12시부터 밥을 먹고 커피 마실 때 부모님한테 전화를 한다라고 세부 방법을 작성했던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 지향적 의지와 결론 도출. 결국에는 이 코칭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그 피코치를 끌고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 피코치가 잘 따라오고 있는 것인지 항상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 코칭의 과정이거든요. 우리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 나은 조직이 되고 나은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는 것이 저는 코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 예전에도 제가 했을 겁니다. 저의 지갑을 어떠한 법적인 저촉을 받지 않고 여러분이 가져가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라고 제가 오프라인에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 슬쩍 한다, 뭐 잘 때 가져간다. 근데 그거는 법에 저촉이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의 마음을 얻으면 제가 제 지갑을 직접 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칭의 과정 역시 이러한 일련의 그 모델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 피코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의 마음을 조금 사고 그리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스킬들이 나오는 거고 모델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그 상황별 코칭 스킬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머리로 아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 여러분께서 코칭을 하는 과정 중에서는 실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코칭을 해가는 과정에서 축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오프라인 강의를 하거나 친구들한테 후배들한테 얘기를 할 때 실제 관리자급
인 친구나 후배들한테 뭔가 누군가를 코칭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조직을 이끌고 나갈 때 그 조직에서 코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이나 코칭을 했던 케이스들을 계속 조금 기록을 해서 차곡차곡 좀 쌓아나고 기록 관리를 좀 해봐라는 얘기를 하는데, 한 P코치와 저와의 그 관계, 그 코칭의 단계를 상세하게 남겨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코칭의 과정을 겪었고, 어떻게 얘기하면 기록지죠. 그죠? 우리가 항상 뭔가를 하고 나면 뭐 회의록 같은 걸 남기듯이 그 코칭 일지 같은 것을 좀 작성을 해 보도록 저는 권유를 하거든요. 그런 것이 또 쌓여서 여러분이 그 관리자, 티칭이 아닌 코칭을 하는 관리자로 성장해서 더 높은 직급의 관리자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자산이 되고 역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코칭의 5가지 스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질문 스킬, 2번 경청 스킬, 3번 감각 스킬, 4번 자기관리 스킬, 5번 확인 스킬입니다. 여기서 답이 감각 스킬이죠. 자, 질문하고 경청하고 자기관리 스킬 있고 확인 스킬, 마지막 한 가지 빠진 게 뭐죠? 여러분? 직관 스킬이죠. 직관적으로 안다. 직관 스킬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이 5가지 스킬 반드시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파트 5의 좀 중요한 파트, 그러니까 세 강의 다 진행이 됐어요. 성인 교육에 대해서 알고, 교육 훈련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그 티칭을 하는 교육 관리자가 되지 말고 코칭을 하는 관리자가 되자라고 해서 코칭과 코칭 스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게 파트 5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좀 기다리고 있는데 중간중간 그 중요한 부분들만 좀 이제 볼 거예요. 다뤄볼 건데 양이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고 18강 저랑 다시 한번 만나는 걸로 하고요. 오늘도 긴 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내가 코칭을 할 수 있는 관리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짤막한 그 한두 장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코칭이랑 관련되어 있는 많은 책들이 있어요. 꼭 하나 원하시는 걸 좀 골라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18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